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저는 현재 의성이 고향이고 현재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의성 출신 남자들이 보면 굉장히 능력자예요. 그래요? 네, 주변에서 괜찮은 분들 친해져서 이야기를 해보면 남편 하나 보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의성 남자들이 굉장히 능력자다라고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의성 여자입니다. 안동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물론 배우자이신 김영건 위원장님도 훌륭하시니까 부부의 연우로 또 정치적 동지로 함께 하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식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연애의 시작과 결혼을 결심한 배경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위원장님 고향이 의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성은 남편 고향이고, 네. 지금 그 남편이 태어나서 자란 곳에서 제가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이러고 있고, 생활은 애들 때문에 읍에 나가서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은 여기까지 네가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30년이 지나서 내가 이 남자를 사랑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로 까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일단 진지하게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남편이 시국 사건에 연루돼서 꽤 긴 시간을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교도소에 있다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가석방돼서 나온 상황에서 그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농성장에서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 좀 인상이 남기도 했고, 제가 농촌에 내려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전국을 한 바퀴 삥 돌고 있을 때, 나주에서는 그 당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신정훈 의원님 집에, 그때 그분이 그 돼지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 집에 가서 제가 며칠 먹고 자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서 경북 의성에 왔을 때 그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는 이제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경운기 끌고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고, 눈 떠서 보니까 아침에 해는 다 떴는데 경운기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마당에 들어오는데 막 모자 쓰고 밀짚 모자 쓰고 경운기 끌고 딱 들어오는 뒤에서 막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진짜 빛이었잖아요, 그거는. 아니 근데 그때는 그게 네. 진짜 거짓말같이 사람한테 빛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가 뜨는 방향이 그쪽이었어. 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네. 해가 뜨는 방향이었는데 네. 진짜 사람이 막 빛이 나는, 그래서 소위 이제 아우라가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당시 저는 자가용을 모는 남자들은 많이 봤지만 경운기를 모는 그 또래의 남자들은 잘 못 봤거든요. 20대 그쵸. 중반 후반 정도? 네. 20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인 듯한.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이 약간 기계치예요. 기계만 몰고 나가면 제가 불안해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허상에 싹 깨졌는데 오히려 기계를 내가 몰면 더 편한데, 그때는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함께 뭔가를 도모해도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학벌에 20대 청년이 경운기를 타고 밀짚 모자를 쓰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예. 그 당시에는 그 모습에 잘생기셨을 텐데. 그때 잘생겼다는 생각은 사실 안 했고. 지금 보니까
아이 그때 눈에 뭐가 씌인 거지. 진짜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착각을 할 리가 있겠어요. 아니 그 마당에 들어오는 경운기에 뒤에 해가 뜨는 게 그게 그 사람한테서 나는 빛이라고 네. 착각하는 것 자체가 제 눈에 뭐가 씌인 거지. 혹시 그렇게 눈에 씌인 다음에 얼마 뒤에 결혼하셨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네. 그래도 한 몇 년 있다가 아, 결혼했죠.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 네. 엄마가 네. 좀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네. 부모님 서울에 계셨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고마운 건 저희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엄마는 좀 많이 반대하셨고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시켜드렸죠. 제가 부모님한테. 근데 뭐 제 고집을 꺾는다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형제가 어떻게 되시죠? 이남 이녀. 중에? 딸로는 맞이고 네. 위에 오빠가 있고 오빠 네, 있으시고. 둘째죠. 그래도 결혼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생활을 하셨을 텐데 네. 사랑의 힘으로 경북 의성까지 네, 결심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는 가까이서 자주 뵐 수 있게 됐잖아요.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저런 분이 호남에 계셨더라면 너 호남으로 시집을 갔을 텐데, 아, 그럼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 제가 남편한테 가끔 그래요. 예. 태어나도 어디 이렇게 개떡같이 태어나가지고 그럴 때가 사실 네. 있어요. 네. 있는데 저희 지역이 통합 신공항 유치 때문에 네. 막 네. 이제 의성군이 전체가 들썩였었거든요. 네. 주민 투표를 했었고 최종으로 이전지로 확정이 되고 나서 뉴스에 탁 나오는데 그때 남편하고 같이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여기를 어쩜 우리는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딱 하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여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남편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어쩌면 공항 그 소음 피해 때문에 그러면 저희 거기서 더 이상 농사 짓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현실적인 위기감을 그날 확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자꾸 섬에 갇히는 느낌도 받고 이렇긴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우리 동네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떠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눈물도 나고, 좀 그런 거죠. 근데 선거 때는 그런 얘기 해요. 어휴, 좀 좋은 데서 태어나지. 그런 얘기 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아들 두 분이 장성에서 이제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자리 잡으셨는데 경북 의성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네. 그렇죠? 육아 선배로서 조언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어려운 거를. 네. 의성에 사는 분들은 자녀들 이렇게 키워라. 아니 그런 거는 조언을 못 해요. 나가야 될까요? 아니 우리 애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 큰 거지 엄마가 잘 키운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잘 컸네요. 그 말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런 발언 네.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아주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하고 저하고 애 키우는 방식이 완전히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저는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면 그걸 용돈을 받아서 한 달을 쪼개서 쓰는 습관을 들인 사람인데 남편은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그 당시 PC방에 1,000원 들고 PC방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용돈을 주면 네가 이거를 어떻게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쓸지를 네가 보여봐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 남편은 저희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카톨릭 신자에서 성모상이 있거든요. 그 밑에 서랍이 있어요. 근데 서랍에 늘 빳빳한 1,000원짜리를
이렇게 소복하게 쌓아놔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나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써라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것 가지고 애가 이러면 경제관념이 생기겠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면 결국은 아이들은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니 왜 아이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저는 맞으면서 자란 애가 아니어서 뭐 잘못하면 말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듣고 있다가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차라리 때려라. 배웠다는 여자들이 하는 게 말로써 애를 조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다르죠. 저하고 남편. 근데 제가 오히려 남편한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육아 조언은 이제 서랍에 1,000짜리를 좀 많이 네, 넣어두라. 저도 적어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 남편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면. 전 아이에게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거든요. 늘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요즘 사법부를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난생 처음으로 법관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하나?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막 하면서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가라. 법관이 되어라. 정반대의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정치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현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더라고요. 도당 위원장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권력을 가져라라는 내지는 힘 있는 자가 되어라라는 얘기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가훈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애들은 그 가훈이 좀 부끄러웠대요. 좀 폼이 안 나서. 가훈을 가지고 와라, 써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면 다른 집은 한자로 막 이렇게 사자성어 같은 거 써갖고 가는데 우리 집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폼이 안 나서 조금 거시기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이제 뭐 힘 있는 자가 되라라든가 이런 생각은 저희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둘째가 약간 언어에 남다른 이렇게 자질이 좀 있는 편이어서 제가 한때는 너는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제작하는 PD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는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너무 잘 만들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드라마 PD 되라 이 얘기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재주는 없나 봐요. 안 한대요. 저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 그렇군요. 예. 가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훈이라는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가훈이라는 거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학교 다닐 때 물어보지 네,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한자로 이제 적어갔습니다. 한자로. 뭐예요? 예. 효경화의 기중자라.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면 그 중에 낙이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아니 근데 그걸 어렸을 때 다 알았어요? 그게 뭔 뜻인지? 물론 그냥 아버지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외웠죠, 그냥. 예, 예. 지금도 문득 생각이 났는데, 저도 지금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집에 가서 가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예, 가운 하나 만들어서 좀 적어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자. 아유,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들고 가면 아마 그 집에 애가 아빠 우리 집 가운 이상해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 집 애들이 네. 그랬어요. 아빠 우리 가운은 폼이 안 나 이랬었어요. 네. 가정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인미 위원장님이나 김영건 의원님이나 두 분 다 이제 아주 힘든 곳에서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네. 부모님도 속을 좀 많이 썩여 드렸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혹시 가장 가슴 아팠던 적, 부모님한테 이건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했다 이런 적 혹시 있을까요? 제가 제 부모님한테 네. 에이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일단 출마하는 것 자체를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너무 속상해하시고 저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자체, 내 삶에, 내 가치관에 혹은 내 인성 모두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선거를 하면 전 됐어요, 계속. 이번에 도지사 선거가 떨어졌고. 근데 제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선거에 계속 떨어진 걸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왠지 저 사람의 삶이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이 한 번 선거 끝나고 나면은 며칠씩 말이 없으시죠, 그냥. 애써 좀 웃으려고 하기는 하나 그게 다 보이는 남일 같지 선거. 않은가요? 아, 네, 네, 선거. 너무 갑자기 네. 숙연해지고. 선거라는 게 원래 all or nothing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우리 진행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실 게 없을까요? 처음이라서 네. 아직 다 그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낙선의 후유증을 네. 아직도 겪고 계시고. 네. 부모님한테 가장 미안했던 점은 낙선의 그 상처를 안겨드린 점. 네. 네. 그리고 혹시 자녀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못해줘서 조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많죠. 네. 처음에 출마했을 땐 애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아빠를 되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뭐라 그럴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는 선거할 때 가능하면 애들한테 와서 도와라 이 얘기 안 해요. 어느 시점에 이 아이들이 대중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고 남편이 좋아서 선택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나하고 똑같은 선거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거는 엄마 일이야, 이건 아빠 일이야, 오지마,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표를 얻는데 네가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절박한 만큼 애들도 너무 절박하니 그 절박함을 가지고 거리에 나섰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또 보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와라 이 소리는 안 하고 저희 큰애가 12년도에 대학에 갔는데 그때 고등학교에서 이제 특정한 어느 대학을 가면 막 동창회, 그 다음에 지역 시청 뭐 이런 데서 네. 막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이 좀 돈이 제법 됐어요. 근데 12년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입학은 3월 달이었는데 총선은 4월 달이었거든요. 그 장학금을 저희가 네. 애한테 쓰마 이러고서 네. 선거 비용으로 다 썼거든요. 총선 선거 자금으로 다 썼던 기억이 있고 그걸 네. 아직도 애들이 얘기해요. 네. 큰애가. 갚아주셨나요? 못 갚아주면 어떻게 갚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갚아요. 못 갚지. 그래서 그래도 그때 마침 니한테 장학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좀 쓸 수 있었다. 고맙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넘어갔죠. 그렇군요. 네. 그럼 큰 자제분께서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네. 갑자기 결혼을. 갑자기 하신 거였습니까? 그렇군요. 얘가 네. 이제 외국에 나가야 네. 되는데 네. 혼자 나가기가 어려워서 네. 사귀던 사람이 있어요. 네. 하고 네.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혹시 이 가정에서 자란 자제분은 이제 뭐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된 며느님 있을 거잖아요. 네. 며느님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요 정도. 네, 이 영상 꼭 반드시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자제분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혹시 이제 자제분들께서도 이제
엄마 아빠를 보고 나도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혹시 지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반대하실 생각인가요? 있어요. 있다. 지금 네,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 정치라는 게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된다면, 네가 하고 싶다면 네.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모르니. 그리고 정치가 꼭 어떤 정무직만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거로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할 순간이 온다면 거부하지 말고, 엄마 아빠는 그랬지만, 네 역할이 있다면 해라, 이 얘기는 했어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처럼 경북에서 한다면은 그래도 그럼 저는 밀어줘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하셨는데도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뭐 경북이 지금처럼 이런 게 10년 뒤에도 이럴 거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적인 도당위원장님 말씀, 그러면 지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드님을 포함한 이제 정치 입문자들에게 먼저 앞선 경험자로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경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요? 저는 소위 586 세대의 그 끄트머리? 아니면 혹은 중간? 저는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의 소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의 체제를 87년도에 87년이 열었거든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됐고 88년도에 소선거구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그 체제로 인해서 움직여진 세월이 35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룬 성과도 무지무지 많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극단적으로 지금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지방은 더 위축되고 거기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의 위기는 우리는 너무나 절박하고 그래서 저는 이 체제를 좀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시기가 지금 시기이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북에서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정당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우리 후배들이 있다면 지금 비록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정치할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네. 요즘 돌아가는 걸 봐서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러게 너무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